안녕하세요. 슬기롭게 육아하고 싶은 마음 아영입니다. 오늘은 떼쓰는 아이들을 달래는 방법 중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아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아어라는 것은 사실 뭐 발달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한 건 아니고 이 하버카프 박사님이 이렇게 제시한 그런 용어예요. 하비카프 박사는 UCLA 의대 소아과 전문의로 계신 분인데 아이들을 달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서로는 이런 책에서 되게 그 아이 신생아기 뭐 100일 정도까지 그런 갓난 아기들을 달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책을 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책에서 우당탕탕 작은 언신이 나타났어요. 이 책에서는 떼쓰는 아이들, 조금 더 큰 아이들이 떼쓸 때 어떻게 달래는 게 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유아어를 제시하기 전에 패스트푸드 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배고픈 사람이 가장 먼저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주문을 먼저 하잖아요. 뭐 햄버거 하나, 프렌치 후라이 하나, 콜라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점원은 바로 본인의 할 말을 바로 네,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손님이 아까 그렇게처럼 주문을 했을 때 네, 햄버거 하나, 프렌치 후라이 하나, 콜라 하나 주문하신 거 맞죠? 그 다음에 뭐 얼마예요? 뭐 이렇게 포장할 거예요? 뭐 드시고 가실 거예요? 뭐 이렇게 다시 본인이 원하는 말을 그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달랠 때도 이래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아이가 원하는 얘기를 먼저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한다. 제가 훈육에 있어서 ACT 얘기를 한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죠. A 먼저 공감해주고 C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된다고 제안을 하고 T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하자는 거 대안을 주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룰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명칭을 정했지만 사실 기존의 발달 심리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뭐 상당하게 심리학자가 감정 코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져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분이 소아과 의사시잖아요. 이렇게 진료실에서 되게 떼쓰고 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달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경험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신 뒤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도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너무 흥분했을 때는 너무 강렬한 정서에 압도가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를 진정을 시켜야 되고 그 부분이 먼저가 되어야 그 다음에 얘기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되게 원시인의 비유를 하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작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시인으로 봐야 된다. 사실 뭐 인류가 예전에는 그렇게 원시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남아 있고 아이들을 원시인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그리고 아이에게 진정시킬 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차분히 어른들의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아어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진정이 잘 되고 아이에게 잘 들어온다. 꼭 원시인에게 원시어로 얘기를 해야 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뭐 방식, 훈육에 대한 방식, 아이를 공감해 주는 게 먼저라는 방식, 그런 건 이전 영상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과 동일한데 유아어는 조금 더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좀 평소에 좀 침착할 때는 아이들이 그냥 조용히 타일러도 아이들이 진정이 되는데 아이가 많이 흥분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엄마가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더 짧고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아의 조건이 첫 번째가 짤막한 어구로 말하기, 두 번째가 반복해서 얘기해주기, 세 번째가
목소리와 몸짓에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반영하기 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과자를 달라고 떼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ACT에서 A에서 공감한다면 이제 보통은 엄마가 오 그래 과자가 먹고 싶었구나. 너가 과자가 먹고 싶었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아어로 아이가 많이 흥분했다면 유아어로 과자 은서 과자 먹고 싶어. 과자 빨리빨리 주세요. 과자 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리고 뭐 아, 그래, 엄마가 너가 뭐 이것 때문에 화난 거 알고 있어. 라고 타이르기보다는, 아, 그래, 화났구나, 화났어. 너가 화났어. 은서가 화났어, 화났어.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색하실 수도 있죠. 한 가지만 더 연습을 해보면, 뭐, 밖에서 더 놀고 싶은 상황에서, 뭐, 크게 이렇게 많이 흥분하지 않았을 때는, 너가 밖에서 놀고 싶었어? 더 놀고 싶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많이 흥분했을 때는, 놀아, 밖에 나가서 놀아. 은서가 밖에 나가고 싶구나. 밖에. 빨리 밖에 나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시고 훨씬 더 금방 아이가 진정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책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책에 보시면 뭐 아이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게 조금 생길 수 있고 또 뭐 아이가 뗐을 때 좀 달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 책을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분은 이 유아어가 성인한테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좀 남편이 잘 얘기가 안 통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성인한테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한번 정말 안 되겠다 싶은 남편한테는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